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제 미국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영화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흥행했던 말 그대로 재미와 감동을 정말 동시에 줬던 스티븐 스필버가 감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이제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여러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밀러 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도 참전해서 한참 전투 중에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위로 있는 형 3명을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잃은 라이언 일병을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최전선에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집으로 보낼 수 있도록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밀러 데이 스스로도 이제 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투까지 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부대이자 정예 부대의 중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병력들 중에 자신이 필요한 병력을 차출해서 이제 일종의 소규모 분견대를 이끌고 이제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아직 미군이 점령하지 않은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101 공수사단 라이언 일병이 소속되어 있는 101 공수사단이 점거하고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이제 행군을 합니다. 이제 밀러데이의 부하 중에 한 명인 레이번, 이제 브루클린 출신으로 지금 영화에 등장하는 레이번이라는 사람은 군인은 왜 한 명을 위해서 우리 같은 다수가 희생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표합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위생병인 웨이드, 이제 이 웨이드 위생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와의 좀 나름 개인적인 애틋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아들 셋을 벌써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라고 얘기하고. 지휘관인 밀러 대위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거 없다. 우리는 군인이고 이제 집에 가야 한다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명령에 따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밀러 대위는 자신이 이제 데리고 있던 부하들 중에 전사한 부하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참 어떤 나름 이제 지휘관으로서 크게 드러낼 수 없는 그 애정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추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끼던 부하들의 희생으로 더 많은 다른 군인들의 다른 생명을 구했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그들의 희생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정당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부사관이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작전은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그랬더니 밀러데이도 순간 멈칫하다가 라이언 일병이 정말 훌륭한 사람, 더 좋은 라디오를 만들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기를 희망한다라고 약간은 의심하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우여곡절곳에 이제 라이언 일병을 만났는데 라이언 일병은 고립되어 있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전선에 남겠다. 일단 이들과 함께 전투를 마친 후에야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밀러 대위의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이런 라이언 일병을 보면서 밀러 대위는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왜 우리가 이 작전을 해야 되는 것인가의 의문과 이유를 다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고립되어 분전하고 있는 101 공수사단 장병들과 함께 이제 목표인 다리를 사수하는 전투를 치르다가 결국 끝내 이제 전사하고 맙니다. 스스로의 희생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차 대전의 어떤 참전 용사의 어떤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스스로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미국의 어떤 과거의 역할들을 영화화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저도 문득 간단하게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은 위대하지 않은 것인가? 이 Great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의 이제까지 1기 때에 집권했을 때의 정책 그리고 지금 내놓은 공약들을 보았을 때 이 그레이시 진정한 의미의 그레이스는 아니지 않는가. 다른 영화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주 옛날에 유명한 명화인 아라비아의 로렌스 안토니 킨이 이제 아랍계 한 부족의 족장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렌스와의 군사 작전에 동참하면서 아너러블 우리는 아너러블 해야 돼라고 하는데 이 안소니 킨이 말하는 honorable 명예로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화가 honorable하고 아주 좋은 품질의 말이 honorable하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던 말을 얻게 되자 안어업을 하다면서 전장을 이탈합니다. 영화에서 안토니 킹이 많이 얘기했던 명예와 트럼프가 얘기한 위대함이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미국이 뭐 위대한 나라, 선한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국가에 대해서 선함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악을 제거하기, 견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차악에 불과합니다. 국가를 두고서 뭐 공공선을 행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자들을 비롯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죠. 미국은 이전 강대 국가는 명백히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장기 지배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 결과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도 국가이기 때문에 무력을 수단으로 동원하고 때로는 잔인한 수단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약으로 마무리합니다. 인디언을 죽이고 인디언과의 전쟁을 하고 멕시코와의 전쟁을 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영토나 이런 것들을 차지한 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야비할지 모르지만 항상 계약을 체결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합법적인 형태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제국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영국과도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20세기 말아보면서 스페인과 이제 약했대로 약해 빠진 스페인을 속된 말로 조업해서 필리핀과 쿠바를 뺐습니다. 그 당시는 뭐 전형적인 제국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필리핀과 쿠바를 식민 통치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지역을 식민 통치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태대전 발발 이전에 이미 제한적이지만 자치권을 부여했고 독립 스케줄을 밝혔으며 이를 실제로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어떤 영토적 욕심, 주권의 어떤 그것을 탈취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헤게모니 장악의 핵심 그리고 자신의 핵심 이익이 지켜진 한 그 외에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방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고 결과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제1위 세계 패권을 차지한 후에 과거 유럽 제국주의 지배의 세계 체제를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미국은 위대한 이들이 있어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그다음에 3대 대통령이 제퍼슨, 그다음에 현대 미국을 꿈꾸면서 설계했던 알렉산더 해미턴 2대 대통령과 그 이후에도 또 아들로서 대통령이었던 애덤스 부자. 특히 이제 존 애덤스 아버지 애덤스 같은 경우는 미국 독립 영웅의 한 영웅일 뿐더러 그 아들인 존 퀸시 애덤스 같은 경우는 정말 노예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타협되어 있을 때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노예 해방의 어떤 이념을 개성했던 그런 인물로서도 대통령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정치인인 존 애덤스의 아들은 꽤 훌륭한 성과를 신념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흑수저의 어떤 원조인 윌슨 대통령, 그 다음에 노예제를 두고도 위대한 타협을 했던 헨리 클레이와 남부의 칼훈, 그 다음에 두말할 것 없는 링컨, 그리고 2명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정말 또 서민에서 대통령까지 오른 트루먼 대통령, 또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보수주의의 어떤 이념을 실천했던 레이건 대통령, 그 대통령들을 제외하고도 에디슨과 같은 정말 현대 세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에디슨,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루진베, 윈튼과 같은 정말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조선 민중들을 구하해서 조선으로 건너왔던 미국 선교사들, 이런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이 미국에서 배출되었고 미국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맞붙은 트럼프와 해리스, 그 다음에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2천억을 투자해서 수백조를 벌었다고 하는 머스크를 두고서 과연 위대한 미국이냐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만약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면 트럼프, 해리스,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설치는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를 볼 때 트럼프는 보수주의자도 복음주의자도 아닌 아주 편협한 급진 미국 좌파에 대해서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 보수 기독 세력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가짜 메시아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이른바 이제 멀로 독트린을 미국의 이제 고립주의 어떤 시작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인 멀로가 이제 미국도 유럽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 유럽도 미국에 개입하지 말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유럽에서의 전쟁이 당시 이제 유럽 이민자들로 다수가 구성되어 있던 미국 국민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에서의 어떤 전쟁 상황이 미국 내의 내전까지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멀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독트린을 발표해서 불개입 선언을 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또 여론을 신경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익과 관점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빨리 참전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이제 정말 세계적인 국경이 있기 때문에도 전쟁의 여파를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내에 상당수 독일계 이민들이 존재했다. 특히 군인 가문들은 대부분 다 독일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유럽 전선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스스로가 독일계 이민 출신이고, 그 외에 다수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계, 조지 패튼, 메가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계 이제 이민들인데, 이들도 사실은 따지고 올라가면 또 독일 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사실은 미국 국민의 상당수가 독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군 상층부 같은 경우는 독일과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영국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과의 전쟁에 돌입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연원에 근거한 반영 정서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영국의 편을 들어서는 미국의 어떤 내분이 굉장히 더 심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미국의 참전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스스로 고립주의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만큼 어떻게 보면 구세계인 유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192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아주 억지로 고의적인 고립주의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파시즘과 볼셰비즘이 득세하게 되는 상황을 마련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스스로가 더 큰 희생을 치르고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이체대전을 겪고 나서야 현대 미국의 외교 정책이 수립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신의 위대함을 자학하지 못하고 이어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국도 평범한 나라, 그래서 미국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트럼프는 결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고, 트럼프가 이해하기에는 위대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출연했던 안소니 킨이 얘기했던 honorable, 명예로운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앞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밀러데이가 미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미국 라이언 일병이 이제 밀러데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 이외의 다른 세계의 도움으로 자신의 어떤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라이언 일병이 미국을 상징하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천조국이라는 미국이라도 세계와의 연관을 완전히 끊고 살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몰락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1929년에 대공황과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에, 대표님의 말씀에 정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결국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시대에 미국 의회를 비롯한 엘리트들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정말 진정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실현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